사이버펑크를 갓겜으로 만들어준 역대급 확장팩 팬텀 리버티입니다. 팬텀 리버티의 이야기는 새로운 지역인 도그타운에서 시작됩니다. 도그타운은 과거에는 부유층을 위한 낙원으로 계획되었지만 현재는 가난과 범죄가 만연한 황폐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전직 군인이자 무기 딜러인 커트 한센이 통치하고 있으며 그의 바르게스트 부대가 이 지역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스토리의 중심에서는 대통령 마이어스를 구출하는 임무를 진행합니다. 그녀의 전용기가 도그타운 상공에서 격추되면서 부인은 이 혼란 속에서 대통령을 구출하고 더 큰 음모를 파헤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솔로몬 리드, 송버드 등의 새로운 캐릭터들이 등장하며 각기 다른 배경과 동기를 지닌 이들과의 협력과 갈등이 펼쳐집니다. 팬텀 리버티는 새로운 게임 플레이 요소와 기능을 도입합니다. 다양한 무기와 차량 등이 추가되었으며 새로운 렐릭 스킬트리가 개방되어 은신을 통한 은폐나 적 분석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데이트 2.0은 기존의 스킬 시스템과 적 AI를 완전히 재구성하여 더욱 다양한 전술과 전략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메인 퀘스트 외에도 도그타운 곳곳에는 흥미로운 사이드 퀘스트와 활동들이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갱단의 비밀을 조사하거나 위기 상황에 처한 인물들을 돕는 등의 다양한 임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드 퀘스트는 메인 스토리와 연관되어 게임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사이버펑크 하면 그래픽에 대한 언급도 빠뜨릴 수 없죠. 도그타운은 기존 나이트시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불길이 치솟는 거리와 어두운 골목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황폐한 미래 도시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줍니다. CDPR은 이러한 분위기를 완벽하게 구현하여 플레이어에게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다만 그래픽 연출이 뛰어나면 그만큼 높은 하드웨어 사양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 사양이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해 한평생 게임 프레임만을 연구해오신 김달피 교수님 모셔보았습니다. 안녕하신가. 80년간 프레임만 연구해온 검덕대 프레임학 명예교수 김달피라네. 사이버펑크는 레이트레이싱 기술이 적용된 게임이라 옵션에 따라 사실적인 광원 효과가 돋보인다네. 사실적인 빛 표현을 보여주는 만큼 높은 요구 사양이 유일한 단점일세. 그래서 프레임학 명예교수인 내가 자네들이 원활한 게임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대중적인 사양에서 레이트레이싱 옵션 선택별 프레임을 비교해보고 어느 정도 옵션을 설정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주겠네. 조교야, 테스트 PC 사양 좀 읊어보거라. 안녕하세요. 오늘 테스트에 사용된 사양은 라이젠 7500F와 지포스 RTX 4060입니다. FHD 해상도 게이밍 PC를 구매하신다면 110만원대로 구매하실 수 있는 사양입니다. 자세한 사양은 화면에 나오는 PC 구성표를 참고해주세요. 우선 정확한 프레임 비교를 위해 게임에서 제공하는 벤치마크 기능을 활용했다네. 핵심인 레이트레이싱 옵션 프리셋으로 등록된 오버드라이브, 울트라, 중간, 낮음을 사용하였네. 벤치마크 결과를 보면 최고 옵션인 오버드라이브에선 평균 40프레임 정도 나온다네. 그렇게 부드럽지 못한 화면이고 프레임 드랍이 꽤나 작게 발생할 수 있으니 조교 녀석 괴롭히고 싶을 때 설정할 만한 옵션일세. 울트라와 중간 옵션은 평균 60프레임 정도로 나온다네. 이 정도면 플레이하는 데는 문제없어 보이니 명예교수인 나는 이 설정으로 하겠네. 근데 울트라가 더 높은 옵션인데 왜 이렇게 적게 차이 나는 건가요? 둘이 비슷하면 울트라로 플레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디 도구가 명예교수가 말하는데 끼어들어. 울트라 옵션의 경우 레이트레이싱 및 반사, 적용과 조명 효과가 울트라로 설정돼서 당연히 프레임이 더 낮게 나와야 할 것 같지만 벤치마크 구간에서는 해당 옵션 효과가 많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네. 하지만 나 김달피 검덕대 프레임학 명예교수 아닌가? 인게임 테스트도 당연히 준비해왔다네. 인게임에서는 앞서 설명했듯이 벤치마크처럼 일정하지 않고 변수가 있어서 프레임이 더 떨어질 수 있네. 더불어 빠른 이동이나 화면 전환, 전투로 인한 이펙트 등 급격한 리소스 부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벤치마크에서 측정한 것과 다르게 프레임 드랍이 발생할 수 있다네. 먼저 노인네의 피가 끓는 전투 테스트라네. 테스트 구간은 팬텀 리버티 시나리오 중 진행할 수 있는 의뢰인 증상 치료로 정했다네. 오버드라이브 옵션은 실제 플레이가 불가능한 수준의 프레임 드랍이 있어서 테스트에서 제외했다네. 우선 레이트레이싱을 적용된 옵션부터 살펴보겠네. 울트라 옵션이 미묘하게 끊기는 느낌이 들어요. 조교야, 네가 젊어서 그런지 눈이 좋구나. 결과를 보면 평균 프레임은 비슷해 보이지만 간헐적인 끊김으로 인해 최저 프레임이 낮게 나온다네. 벤치마크만 돌려서는 볼 수 없는 결과지. 이 차이는 한낮에 차를 타고 도시를 돌아다니면 더욱 차이가 커진다네. 이번엔 울트라 옵션에서 한 번 멈춘 것 같아요. 빠르게 맵을 이동하면 맵 정보를 새로 불러오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부하가 걸려 프레임 드랍이 일어나는 게지. 울트라에서 특히 끊김이 발생하지만 중간, 낮음에서도 그리 좋은 프레임 방어 성능을 보여주진 못하는군.
다음은 레이트레이싱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 옵션을 한번 살펴보겠네. 확실히 프레임이 많이 높아졌어요. 아무래도 레이트레이싱이 보기엔 좋지만 시스템 부하를 많이 준다네. 확실히 프레임이 많이 오른 모습이네. 유튜브에선 60프레임까지만 보여주기 때문에 이 차이를 눈으로 보여줄 수 없어 아쉽구먼. 중간 낮은 옵션에선 100프레임 이상도 나오기 때문에 고주사율 플레이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딱일세. 차량을 타고 이동할 때도 최저 1% 로우 프레임이 좀 더 내려가긴 하나 플레이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라네. 최저 1% 로우 프레임이 50에서 60프레임 정도만 방어되어도 어지간해선 끊김을 느끼지 못하니 말일세. 다만 게임을 플레이하는 입장이라면 이 옵션들이 아쉬울 수 있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눈이 즐거운 옵션을 소개해주겠네. 엔비디아 그래픽카드에서는 DLSS라는 것을 지원한다네. 쉽게 설명하자면 인공지능을 이용한 업스케일링 기술이지. 이를 통해 낮은 사양의 그래픽카드로도 비교적 원활하게 높은 해상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네. 그러나 DLSS 3부터는 프레임 제너레이션 FG 기술까지 추가됐다네. 프레임 사이사이 빈 공간을 그래픽카드가 상상으로 채워넣어 더 많은 프레임을 보여주는 것일세. 그러한 기능을 통해 우린 더욱 부드러운 플레이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실제로 FG를 적용하면 높은 옵션을 설정해도 준수한 프레임을 보여준다네. FG를 적용할 수 있다면 영상에 나오고 있는 옵션으로 플레이해보게나. 와, 완전 사기 기술이네요. 그런데 단점은 없나요? 빈 프레임을 인공지능이 예측하여 채워 넣는 것이다 보니 고스팅 현상이 생길 수 있다네. 다만 명예교수인 김딸피는 나이 때문인지 잘 모르겠더군. 그 외에도 평균 프레임이 너무 낮은 상태에서 기능 설정 시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네. 가장 큰 단점은 DLSS 3 이상부터 지원하기 때문에 최신 그래픽카드인 RTX 40 시리즈 이상만 지원한다는 점일세. 아쉬운 사양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이 최신 그래픽카드 없이는 사용 자체가 불가하니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지. 그래도 4060에서도 프레임이 거의 2배 뻥튀기 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지원하는 그래픽카드에선 큰 장점으로 볼 수 있네. 다만 적용하기 위해선 별도의 설정이 필요하다네. 시작 메뉴에서 그래픽 설정을 검색하여 설정 창을 열고 하드웨어 가속 GPU 일정 예약 옵션을 겸으로 바꾼 후 PC를 재시작하게나. 재부팅이 끝나면 게임을 켜고 그래픽 설정에서 DLSS를 활성화한 후 하단에 FG 옵션을 활성화하면 끝이라네. 잘 모르시겠다면 화면을 멈춰두고 그대로 따라하세요. 다음은 QHD와 UHD 해상도에서 테스트한 결과를 보여주겠네. QHD 해상도부터는 레이트레이싱 설정에서 최저 프레임 방어가 불가하여 제외하였네. 울트라의 경우 프레임 드랍이 심하니 좋은 화질을 원한다면 높음으로, 프레임을 중시한다면 낮은 프리셋으로 설정 추천하겠네. QHD에서도 FG 옵션을 적용하는 경우 레이트레이싱 낮음 옵션까지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네. UHD의 경우 중간이나 낮음 옵션 정도면 원활하게 플레이할 수 있었네. 다만 중간 옵션 역시 프레임 방어가 좀 어려운 편이라 가능하면 낮음으로 플레이하는 걸 추천하겠네. FG 옵션의 경우 UHD에선 평균 프레임 확보가 안되고 오히려 성능이 떨어져 추천하지 않는다네. 이렇게 해서 대중적인 사양으로 옵션별, 해상도별 프레임을 비교해보았네. 모두 자신의 사양과 취향에 맞는 옵션을 선택하여 즐겨 마시길 바랍니다. 팬텀 리버티는 사이버펑크 2077의 세계를 한층 더 확장하고 깊이를 더해주는 멋진 확장팩입니다. 스릴 넘치는 스토리, 혁신적인 게임 플레이, 그리고 매혹적인 그래픽까지 여러분도 지금 바로 도그타운의 비밀을 파헤쳐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